안녕하세요. 우리 뚜리입니다. 네, 여기는 와세다라는 역입니다. 일본 여행이 처음이 아닌 분들이라면 아니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하고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여행 정보입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노면전차를 타고 말입니다. 도쿄에는 노면전차가 이제 딱 2개밖에 안 남아있다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도덴 아라카와센입니다. 오늘은 모든 역을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기 와세다역을 출발해 기시보진마에역, 오시인츠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지에키마에역까지 나름 엑기스가 되는 역만 골라 보여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때마침 지금 전차가 와 있으니 지금 바로 출발! 먼저 이 한 칸짜리 전차 이용 방법부터 들어가는데 요금은 편도 현금 170엔에 탑승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400엔짜리 원데이 패스 한 장이면 하루 종일 무한대로 승하차가 가능하다. 탈 때는 뒷면의 날짜 부분을 보여주고 탑승하면 되는데 티켓이 없는 분은 이렇게 전차 안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편리하다. 먼저 원데이 패스 라고 간단히 외치면 아저씨가 요금통을 손으로 가렸다가 열어주시는데 이때 금액을 넣으면 된다. 뒤쪽에서 거스름돈을 받는 동안 위쪽에서는 원데이 패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뽑아가기만 하면 끝. 전차의 너비가 한 칸뿐이라 마치 동네 마을버스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차다. 이렇게 승객 대부분이 관광객 1도 없는 동네 주민들 뿐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금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 원데이 패스를 사는 게 개이득이라는 거. 전차에 탑승할 때는 앞으로 탑승하지만 내릴 때는 뒷문으로 하차니 그것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참, 내리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삐. 오케이? 노면전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이처럼 레트로한 전차 내부 분위기에 푹 빠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전차의 앞뒤 그리고 창밖을 통해서 아직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쿄의 도심 지역을 여러 각도로 구경하며 달릴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정말 좋았던 건 전차를 운전하는 아저씨 옆에 딱 달라붙어 정면을 응시하다 보면 마치 VR로 전차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느낌? 여튼 여기가 오늘 첫 번째로 내릴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키시보진마에역이라는 곳이다. 이곳에는 키시모진도라는 임산부나 아이의 건강을 빌 수 있는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신사가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 둘이는 이곳에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모델이 된 곳이 있다길래 찾아온 것이다.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독특하게도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동네 안에 신사가 있었는데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다. 입구에는 조형물이라든지 겹겹이 세워놓은 빨간 돌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임산부와 어린아이의 건강을 빌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들이가 찾아온 곳은 바로 이곳 카미카와구치야라는 과자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아 보이지만 그 유명한 토토로의 미야자키 하야오가 91년도에 그린 추억은 방울방울이란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과자점의 모델이 된 곳이라고 한다. 이 그림은 실제 극중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판촉용 일러스트에 포함된 그림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참 비슷하죠?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할머님이 벌써 13대째라고 하는데 10살 때부터 쭉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고 한다. 이곳은 일본인들의 추억의 과자를 파는 곳인데 지금은 이런 옛 추억의 과자점이 이곳을 포함하고도 몇 곳 남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할머니께서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할머님 가게 속에 들어간다. 242年。 242年になりましたか？今日242年になりますよ。おばあちゃん何代目になりますか13代目。あれがおばあちゃん？これ私ね。おー、上もそうですか？全部私。すごい。韓国から来ました。ここし。ここのとこコロナになってから 그러더니 갑자기 할머님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언가를 꺼내오셨다. 그건 책 한 권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한국 여행책자의 할머님의 가게가 소개되었다며 맞다 자랑을 하시는 거였다. ちょっと見せていただけますか？わー、すごい。おばちゃん読めますか？昔はね、漢字使ったでしょ。うん。あれだと意味大体わかるでしょ。なるほど、なるほど。発音はできなくてもなんて書いてあるかなっていうの分かったけど、ここだけ日本語でしょ。日本語そうですよね。うん、もちろん。日本語。なるほど。私のために書いてくださった。あと全部分かりません。この猫の写真はここにありますか？この猫はこの猫。なるほど。石松くん。今はいないんですか？4年前に17歳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ばちゃんお元気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バイバイ。 할머니한테 이 라무네 하나 샀는데요. 이 라무네 따는 법 사실 뭐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오, 뭐야? 손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구슬을 밀어넣는. 이렇게 마신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그럼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자.
이렇게 장소 이동 시 간편하게 노면 전차를 타고 이동하면 되는데 아까 전차 타는 법 깜빡 안 하셨죠? 이렇게 날짜가 보이는 쪽을 보여주고 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린 역은 여기 고신즈가야라는 역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역인데 와우, 플랫폼 안에 정말 멋진 가게가 하나 있었다. 일본어로 휴식이라는 의미의 이프쿠테라는 찻집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레트로한 분위기 쩌는 찻집이었다. 손님들도 동네 어르신으로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알록달록한 디저트보다는 전통차와 과자가 메인인 것 같았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단팥으로 감싼 떡과 소금절임 다시마 그리고 차로 구성된 이 오하기 세트가 대표 메뉴라고 하니 이런 레트로한 분위기의 동네 디저트를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세요. 게다가 플랫폼을 나와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스가모지도 도울이라는 상점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패션의 성지 하라주쿠 아시죠? 모르나? 여튼 이곳이 어르신들의 하라주쿠라고 불리우는 패션의 성지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어르신들이 많아 보였는데 현재 어르신들에게 유행하는 할머니 패션이나 할아버지 패션 그리고 신발의 트렌드 이건 아닌가? 여튼 호미진 좁은 골목 안에도 건물 한 켠에 차고를 개조시켜 만든 것 같은 작은 가게에도 나름 득템을 하려고 발품을 팔거나 흥정을 하는 모습들이 하라주쿠 못지않게 좀 더 괜찮은 물건을 사수하려는 뜨거운 거리였다. 사실 이 상점 거리에는 정말 유명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아까반츠, 저기 보이는 새빨간 간판의 아까반츠라는 반츠 가게이다. 디자인은 여성용 여러 용도의 속옷부터 남성용 띠별 12지 신상 디자인 오잉 한글도 있네. 파이팅. 여튼 양말에서 따뜻한 겨울용 보온 반추까지 정말 모든 것이 다 빨간색이다. 빨간 속옷을 입고 있으면 건강과 복이 들어온다고 해 여기 동네 주민들은 물론 일부러 외지에서 찾아올 만큼 이젠 여기 상가거리의 상징이 된 곳이라고 한다. 네, 두 번째 내린 곳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소로 출발해 볼까요? 먼저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당연 전차를 타야 하는데 지금부터 진정 노면 전차가 무엇인지 지대로 볼 수가 있다. 자, 뭔 느낌인지 감 보시나? 철도가 깔린 왕복 8차선 한 도로에서 자동차와 버스가 나란히 달리고 있다. 도쿄 도심 한가운데 큰 사거리에 차들과 전차들이 함께 섞여 달릴 수 있는 도쿄에서 유일하게 남은 두 곳 중 한 곳이라고 하는데 전차여도 이렇게 짤없이 자동차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게 마치 과거와 현재가 공존되어 있는 신기반기한 느낌? 그래서 너무 예뻐 오늘의 썸네일의 장면이 되기도 한 곳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릴 역은 여행하다가 힘들 때 쉬어가기 딱 좋은 공원역인데 역 이름은 오지에키마의 역이다. 이 역에는 아스카야마라는 큰 공원이 있는데 공원 위에도 박물관이 세 군데나 있어 인기가 있지만 사실 이곳이 정말 사랑받는 이유는 도쿄에서 제법 손에 꼽히는 벚꽃 명소로 유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규모만 해도 600그루가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벚꽃철도 아니고 오늘은 저기 보이는 공원 위에까지 올려다 준다는 이 무료 모노레일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아쉽게도 오후 4시까지라고 한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둘이처럼 좌떼지 마시고 서두르세요. 자, 그럼 저희는 뛰어가겠습니다. 뾰로롱. 다음부터는 4시 이전에 무조건 와야 돼. 이렇게 대부분의 곳들이 4시에 문을 닫으니 꼭 참고하시고 이곳이 바로 지상도 아닌 언덕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공중정원이다. 깊은 산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큰 나무숲이나 공원 한켠에 크게 만들어 놓은 이 놀이터까지 이렇게나 높디 높은 곳에다가 아예 그냥 어린 꼬마부터 동네 큰 형아 누나들까지 놀 수 있도록 공중정원이 아닌 공중 테마파크를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주말이면 언제나 이렇게 주말 공연도 열린다고 하니 어린이 관람객들과 함께 환호성 지르며 굉장한 쇼타임을 즐길 수도 있다. 물론 무료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여기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장소는 전철과 노면전차 그리고 가장 빠른 신칸센 기차가 교차하며 달리는 광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 미친 뷰가 보이는 곳이 아닐까 싶다. 네, 오늘은 단돈 400엔으로 도덴 아라카와센의 노리오다이 즉 하루종일 티켓 한 장으로 노면전차를 타며 여행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봤는데요. 하루 또는 반나절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여행 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변함없이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언제 내려가냐? 예쁘다. 맞아? 다 뒤쪽에 있잖아. 이쪽 아니다. 백. 안녕하세요. 우리 투리입니다. 네, 여기는 지우가 오카라는 역인데요. 이곳은 도쿄의 작은 유럽이라 불리우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유니크한 동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쿄에는 국철, 사철 등 정말 많은 노선들이 거미줄처럼 뒤섞여 있다는 거 한 번쯤 들어보았을 텐데요. 지금 뒤에 보이는 지우가 오카라는 역은 그 복잡한 저철 노선 중 도쿄와 요코하마를 이어주는 토요코선이라는 라인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이름의 탄생이 좀 독특한데요. 도쿄의 도, 요코하마의 요코 이렇게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토요코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라인은 이케부쿠로, 시부야, 요코하마까지 유명한 관광지를 통과하는 대표적인 관광 라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장소로 선택한 여기 지우가오카는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청담도? 여튼 도쿄 안에서도 나름 부촌으로 손꼽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적으면서도 현지인 관광객들은 많이 찾아오는 곳이며 여행하는 내내 현지 로컬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쇼핑거리까지 다양한데 지금부터 이 동네 먹거리에서부터 구경거리, 그리고 쇼핑할 거리 등 깨알같이 구석구석 알려드릴 테니 오늘도 찰칵 스샷 찍을 준비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곳은 우리들이가 잠시 5년 동안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러니 조금 믿어보시고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먼저 여기 지우가오카역은 남쪽 출구, 청면 출구, 그리고 북쪽 출구 이렇게 세 곳의 출구가 있다. 출구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독특한 동네인데 오늘 첫 번째로 소개될 이 남쪽 출구는 이 동네 현지인들의 휴식과 힐링을 담당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 트레인치라는 작은 타운은 기찻길 옆에 아기자기하게 상가들이 모여있는 작은 타운인데 먼저 입구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아사노야라는 유명한 빵집이 있다. 로컬 주민들에게 빵집으로 정말 사랑받는 곳인데 1층에서 구입한 빵은 2층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여기 콩커피가 또 정말 맛있다. 참고로 90주년 기념으로 매장 리뉴얼을 위한 임시 휴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다음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트레인치가 한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곳이 바로 여기 로컬 주민들이 일상이 되어주는 아담하고 작은 상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먹거리 이외에도 아기자기한 소품을 구경하며 쇼핑할 수 있는 공간도 한층 올라가면 트레인치역 기찻길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뷰포인트까지 가지고 있는 곳이다. 자, 트레인치는 여기까지이고 트레인치를 나오면 이렇게 쿠온부츠 하와로쿠도라는 거리로 이어진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상권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먼저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 레스토랑 슈타즈라는 레스토랑으로 야외 테라스까지 겸하고 있어 유럽의 작은 길거리 레스토랑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여기가 또 분위기뿐만 아니라 앞에 보이는 스페어릭과 차갑고 크리미한 아이스크림과 달달한 후레이즈 소스로 토핑을 한 이 파이가 정말 맛있는 집이다. 게다가 또 그 옆으로는 한국에도 이미 진출해 있는 무인양품이 나오는데 이곳은 독특하게 한 매장에 다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3개의 건물로 나눠져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매장은 바로 여기 무인양품 이가딘데 생활용품과 식품 그리고 소품 등을 파는 매장으로 2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무인양품 상가는 방금 전 이간 뒤에 바로 붙어 있는데 단층으로 되어 있으나 뻥 뚫린 널찍한 한 층에서 각종 가구들과 관련 소품들을 구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 1간으로 패션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볼 수 있는 곳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정말 알차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다. 물론 한국에도 이미 진출해 있어 다소 식상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 보지 못한 레어탭도 발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무인양품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레스토랑이다. 플리터스라는 레스토랑인데 수플레 팬케이크로 정말 인기 있는 곳이다. 레스토랑은 1층이 아니라 3층이니 헷갈려 하지 마시고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이 뽀송뽀송한 수플레 케이크가 여기 대표 간판 메뉴로가 하니 예쁘고 맛있는 달구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 다음 장소는 플리터스에서 고개만 휙 돌리면 되는데 벤치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다. 한 건물에 가성비 좋은 옷집이 2곳이나 몰려있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1층의 갭 매장과 3층에 보이는 지유라는 의류 매장이다. 특히나 여기 갭 매장은 오늘과 같이 할인 기간에 가면 정말 가성비 좋게 옷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한 달 걸로 한 번씩 할인을 할 만큼 자주 할인을 하는 편이니 혹시라도 할인 기간에 맞춰왔다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3층으로 올라가 지유 매장으로 들어가면 갭 매장보다는 살짝 여튼 가성비 하면 지유 매장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에는 약간 가격이 오르는 느낌? 여튼 두 곳 모두 남녀노소 의류에서 액세서리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다양한 편이니 이것 또한 참고하세요.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거리가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거리 한가운데 놓여있는 벤치는 이 동네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길 따라 쭉 들어와 있는 상권은 이 동네 주민들의 일상이 되어주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동네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사랑받는 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줄 저기는 어디게요? 바로 스타벅스 매장인데 그냥 스벅이 아니라 그 유명한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다. 이미 로컬 스타벅스로 독립을 한 곳이기 때문에 매장 분위기라든지 소품 하나하나가 다른 스벅과는 뭔가 다르다고 느껴질 텐데 이곳만의 커피나 디저트 그리고 원두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주는 등 스타벅스 중에서도 스페셜 매장에 속하는 리저브 매장이다. 자, 그럼 스타벅스를 나오면 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보일 텐데 이곳은 또 뭐하는 곳이게요? 그냥 학원이다. 일본에도 저렇게 초등학생 때부터 뺑이치게 학원을 돌리는 열성 부모님들이 정말 많다는 거. 여튼 여러분들 중 혹시 빵 만드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시나? 지금 나온 스타벅스에서 조금만 앞으로 걸어가면 후오카라는 베이커리 용품 전문점이 나온다. 베이커리에
관련해서는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재료나 소품 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인데 그 외에도 별도로 베이킹을 가리키는 레슨도 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정보란을 참고하세요. 지금 보이는 이곳이 남쪽 출구 마지막 장소이다. 방금 전 쿠오카 매장 2층에 있는 곳인데 여기저기 붙어있는 한글 보이나? 이곳은 스위츠 포레스트라는 디저트 백화점이라고 해야 하나? 달달한 스위츠를 먹고 찍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여튼 젊은 여성들의 포토존으로 유명한 곳이다. 어이쿠, 정말 한글이 여기저기 많네. 워낙 최근 한류 붐으로 인해 한글이란 글자 자체가 MZ세대의 유행의 아이콘처럼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던데 와우, 한글뿐 아니라 아예 이곳은 한국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 같다. 관광 와서 한글 보러 여기까지 올 일은 없겠지만 엄청 예쁜 디저트를 먹고 싶은 분들이라면 추천하고 싶다. 그런데 서울 호떡? 여튼 여기까지가 남쪽 출구였습니다. 역사에서 여기까지 엄청 걸어온 것 같겠지만 고작 400~500m도 안 되는 거리이다. 자, 그럼 다시 역사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여기는 지우가丘가 북쪽 출구입니다. 남쪽 출구에 이어 이번에는 북쪽 출구로 가볼 텐데요. 일단 빨리 북쪽 출구로 나가볼까요? 북쪽 출구는 이렇게 3개의 아담한 골목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뒤에 보이는 스타벅스를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방금 전 남쪽 출구가 현지인들을 위한 휴식 힐링을 담당하는 거리였다면 여기 북쪽 출구는 현지인들의 일상과 유흥을 담당하는 거리입니다. 먼저 이 스타벅스 옆으로 뻗은 골목에는 이자카야와 라면집들이 모여있는 골목인데 현지인들만 아는 이 골목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하나 있다. 이 동네에서만 3대째 이어오고 있는 우나기동으로 유명한 호사카야라는 가게이다. 우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겠지만 실내 좌석이 18석 정도 있는 아담한 가게이니 너무 좁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 이자카야 골목은 낮에는 점심시간으로 잠시 열었다가 브레이크 타임을 길게 갖고 난 후 저녁이 되면 본격적으로 홍등을 켜고 술 장사가 시작되는 정말 소소하고 사람 냄새나는 이자카야 골목이다. 이렇게 이 조그마한 이자카야 골목을 나오면 짧지만 조금 넓은 골목이 나오는데 이곳에 나름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스시집 스시 잔마이라는 참치 전문 스시집이 나온다. 여기서 점심을 먹어도 되지만 오늘 점심은 이곳 말고 이 스시 잔마이를 지나 앞쪽 골목을 나가게 되면 좌우로 나눠지는 도로가 나오는데 일단 왼쪽 길로 따라오세요. 지금 보이는 오른쪽 만두집도 정말 유명한데 오늘은 이곳 말고 여행 와서 점심으로 힐링하며 식사도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하나 소개한다. 로드카페까지 겸하고 있는 라보엠이라는 이탈리아 전문 요리점이다. 코스로도 단품으로도 골라 먹을 수 있고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곳으로 대부분의 요리는 10,000원 이상의 가격대로 시작된다. 혹시 평일에 방문이 가능하다면 평일 점심시간대도 추천하는데 단품 가격에 샐러드와 디저트 그리고 드링크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또 이왕이면 실내 말고 야외 테라스에서 먹어보라고 추천한다. 일단 입구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매니저에게 밖에서 먹고 싶다고 손짓을 하면 이렇게 밖으로 안내를 해주니 자리를 잡았으면 이렇게 먹고 싶은 거 골라 주문만 하면 된다. 자, 북쪽 출구는 여기까지였고요. 또다시 역사로 돌아가 볼까요? 네, 여기는 지우가쿠의 마지막 출구 정면 출구입니다. 정면 출구는 이름답게 정말 볼 곳이 많은 출구인데요. 먼저 앞쪽에 보이는 넓은 로타리 쪽이 이곳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는 거리라고 하면 오른쪽으로는 일본 현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유명 관광지에 비하면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자, 그럼 앞 로타리 쪽에 보이는 골목부터 빠르게 훑어볼까요? 첫 번째 골목에서는 중고 할인 매장 체인점인 부고포라는 매장이 가장 눈에 띄지 않을까 싶은데 이곳은 중고 의류, 액세서리에서 서적까지 매입과 구매가 모두 가능한 곳이다. 동네마다 들어와 있는 물건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곳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 꽤 괜찮은 레어템들이 다른 중고샵에 비해 좀 눈에 많이 띄이는 매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2층에는 중고 소적 등도 있다는 거. 이 동네는 골목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옆으로 작은 골목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 비좁은 골목 안에도 아기자기하게 예쁜 작은 점포들이 빼곡히 들어와 있다. 하나하나 눈으로 즐기는 것만으로도 아주 레트로한 감성 팍팍 풍기게 하는 거리 중 하나이다. 여튼 이 골목에서 지금 보이는 여기 해산물 음식점과 건너편에 보이는 타이 전문 음식점이 또 그렇게 유명하다. 먼저 여기 보이는 이소마루 수사는 체인점인데 사시미동에서부터 해산물 안쪽까지 정말 다양하다. 한국의 조개구이처럼 테이블에서 직접 해산물 구이를 해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양은 좀 적다는 거.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쿠름 사이암이라는 타이 요리 전문점은 입구가 좁아 조금 찾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2층에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의 카퍼와 똠양꿍은 정말 맛있다. 타이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완전 추천. 계속해서 맛집 추천 이어가는데 지금 저 뒤에 보이는 회전 스시 전문점이다. 이곳 또한 로컬 주민들에게 정말 사랑받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사실 우리들이가 이곳에 살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먹고 가는 단골집이었는데 이 집은 솔직히 회전 초밥보다는 제철에 나오는 싱싱한 회를 재료로 한 이 키시츠노 동이라는 회덮밥이 완전 맛있다. 또 런치타임이 파격적으로 오후 5시까지이기 때문에 이른 저녁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런치 메뉴에는 뜨끈뜨끈한 제첩 된장국까지 딸려 나오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이 맞은편에는 언제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코페빵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다. 빵을 기름에 튀겨 설탕이나 콩가루 등을 묻혀 먹는 일본식 옛날 빵인데 언제나 와봐도 줄이 안 서 있는 날이 없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나름 일본인들의 소울빵이라고 한다. 빵의 종류는 코페빵 이외에도 정말 그 종류 어마무시하게 다양하니 출출할 때 하나씩 오케이? 네,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지유가오카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정면 출구 오른쪽 거리인데요. 먼저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곳인데 명품 고가의 상품을 중고로 구입할 수 있는 체인점이다. 체인점인 만큼 이곳 또한 전국에 많은 점포들이 있는데 여기 세컨드 스트리트 지유가오카점은 매입이 유독 까탈스러운 편이어서 발품만 잘 팔다 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레어템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3층에는 남성용품 중고샵이니 관심 있는 남성분들도 참고하세요. 이쪽은 정말 볼 곳이 많은 거리인데 어디부터 가지? 우선 왼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도 길 다닐 때 조심하세요. 이곳은 생긴 지 2-3년? 여튼 생긴 지 그리 오래된 가게는 아니지만 홋카이도에 가지 않아도 북해도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 밀크랜드라는 홋카이도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다. 맛있는 우유를 강조하기 위해 여기저기 젖소들로 가득 채워놨는데 지금 보이는 인테리어가 젖소들의 거시기로 이 거시기 밑에서 먹을 수 있게 여기저기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많이 쓴 곳이다. 이렇게 말이다. 여튼 여러분들이 지금껏 먹어본 아이스크림들 중에 감이 제일 맛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천한다. 그러고 보니 젖소 몸뚱아리는 1층에 있는데 오호, 머리는 2층에 있네. 자,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이 골목에는 또 유난히 지유가오카 아줌마들의 주방을 빛내주는 일본 특유의 아기자기한 주방용품이나 DIY 제품을 취급하는 곳이 많은데 먼저 이 와타시노 헤아라는 나의 방의 뜻을 갖고 있는 DIY 가게이다.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니크한 벽걸이 액자부터 멋쟁이 지유가오카 아줌마들의 시선을 당길 수 있는 다양한 주방 도구와 소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혹시 이러한 유니크한 제품들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라고 추천한다. 또 다른 인테리어 소품 가게로는 이 골목 끝에 위치해 있는 가게인데 투데이스 스페셜이라고 관광객들에게도 꽤나 알려진 가게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늘은 뭔가 왕창 사들고 나올 것만 같은 자칫 지름신이 강림할 수도 있는 좀 자제력이 필요해질지 모르는 곳이다. 개인 이름을 걸고 판매되는 고가의 주방 제품부터 가성비 좋은 작은 주방 도구들, 그리고 가게 이름이 프린트된 토트백까지. 오잉? 근데 이건 뭐 이리 이뻐? 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곳이니 인테리어 소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가게이다. 지금 한 10분 가까이 걷고 있는데 아마 오늘 매장 이동 중 가장 길게 이동한 거리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걸어서 찾아온 장소는 일본 여행 블로그에도 꽤나 많이 소개된 고소안이라는 일본의 가정식 전통 찻집이다. 입구에서 보면 그냥 가정집 같아 보이지만 발밑으로 깔려진 커다란 돌을 밟고 들어가면 고즈넉한 풍경의 작은 정원이 나온다. 와우, 여기 차 한잔 마시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이나? 보다시피 손님의 대부분이 현지인들로 보이는데 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하게 쉬고 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것 또한 꼭 한번 들러서 쉬고 가라고 추천드린다. 지금 여기 고소안을 나오면 바로 반대편에 여기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라비타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 지유가오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도쿄의 작은 유럽 리틀 베니스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베니스에 흐르는 강부터 작은 곤돌라와 빨간 벽돌의 다리까지 이러한 유럽풍의 이색적인 느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스트샷 한 장을 건지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실 이곳에 들어올 때는 와 하고 들어오긴 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 공간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 그렇게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하지만 베스트샷 한 장 건지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으니 잠시라도 들러서 찰칵 오케이? 그나저나 잠시 슈퍼 좀 들렀다 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날은 날씨가 38도를 훌쩍 넘는 날씨라서 1시간에 한 번씩은 물을 사 먹었던 것 같다. 여러분들도 지금같이 더운 날 여행하다 보면 편의점에 들러 이것저것 사 먹으며 더위를 식힐 텐데 여기 보이는 이온의 마이바스켓도라는 슈퍼는 한국의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슈퍼마켓 몰에서 파생되어 운영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슈퍼이다. 혹시 여행하다 발견한다면 편의점보다 가성비 좋은 물건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니 눈에 띈다면 그 즉시 바로 달려가세요. 일본은 여름 여행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곳 다 둘러보고 싶겠지만 아닌가? 여튼 다 둘러볼 필요 없이 가고 싶은 곳만 골라가시고 이제 소개할 곳은 딱 2곳 남았으니 조금만 참고 잘 날아오세요. 저기 잘 보일려나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롤빵으로 정말 유명한 집이다. 지금도 한국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유가오카 롤리아라는 롤빵만 취급하는 디저트 가게인데 여기가 할 정도로 정말 조그마한 가게이다. 여기저기 보이는 달팽이 모양의 롤무늬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한국어로 사가지는 못하더라도 꼭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단 영업시간이 좀 일찍 닫는 편이고 매주 수요일과 세 번째 주 화요일은 휴무이니 힘들게 왔다 문 닫아 X되지 마시고 꼭 참고하세요. 자, 그럼
그럼 마지막 장소로 출발. 마지막 장소 또한 유명세에 비해 골목 구석탱이에 위치해 있어 현지인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은 좀처럼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정보란을 참고하시고 피터 레빗이라는 카페 겸 오므라이스가 기창에 맛있는 집이다. 사실 밥을 2번이나 먹어 이곳은 실내 분위기만 밖에서 살짝 보여드리는데 이곳에 오면 이렇게 메이드 복장을 한 점원의 서빙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피터 레빗 관련 액세서리도 별도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고 무엇보다 이 동화 속에서 나올 듯한 비주얼의 음식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이나 연인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한 곳이기도 하다. 네, 여러분 여기 피터 레빗이 오늘 지우가오카의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뾰로롱. 네, 다시 지우가오카 정면 출구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우가오카가 너무 넓어 다 보여드린다는 건 무리여서 엑기스만 되는 곳맛을 골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여행 일정에 도움이 되었나요? 오늘은 토요코 라인의 첫 번째 장소로 이곳 지우가오카를 보여드렸는데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일까요? 궁금하시더라도 두 번째 영상은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뚜리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지우가오카 관광스팟 33곳을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여기 하게대학이라는 역입니다. 혹시 저번 영상 지우가오카를 아직 안 보셨다면 여기 위에 보이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 도쿄의 토, 요코하마의 요코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이름을 지은 토요코선의 두 번째 장소 하게대학, 일본어로 가크게이 나이가크라는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역의 개찰구는 심플하게 딱 한 곳인데요. 대신 출구는 서쪽 출구와 동쪽 출구 이렇게 두 곳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쪽 출구로 나가면 서구상가가 나오고 동쪽 출구로 나오면 동구상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 안으로 들어가면 4개의 상가거리가 교차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곳을 6개의 얼굴을 가진 상가거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역은 여기 전철 선로를 따라서도 선로 및 상가거리가 쭉 조성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거리입니다. 이 역은 시부야까지는 전철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데다가 여기 토요코선 안에 있는 지역에 비해 물가도 싼 편이기 때문에 종종 도쿄에서 살기 좋은 동네로 TV에도 소개되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동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동네 유명한 스팟만 골라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네, 하게대학역 첫 출발은 선로 및 상가거리부터 시작하는데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장소가 여기 선로 및 상가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마타혼, 이곳은 서양식 쿠키나 디저트 케이크 그리고 카페도 함께 운영되는 곳인데 지금 여기 쇼케이스 안에 보이는 다미에라는 케이크가 창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기 제품으로 롱런하고 있는 대표 상품인 버터크림 케이크이다. 게다가 가격대도 3,400엔대로 매우 양심적인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어 긴 시간 지금까지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게이다. 참고로 여기서 인기 있는 케이크들은 이렇게 자르지 않은 큰 덩어리로도 구입이 가능하고 추가 요금만 더 내면 그 어떤 케이크 집에서도 볼 수 없는 너무나도 특별한 예쁜 축하 메시지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집이 쿠키로도 정말 유명한데 우리는 한국 갈 때 가족과 지인들의 선물용 쿠키로 공항에서 따로 선물용 쿠키를 사지 않고 이곳의 쿠키를 자주 사가는 편이었다. 무엇보다 이 집의 매력은 내가 사고 싶은 맛만 골라 포장해 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다. 몇 개를 골라가든 다 포장이 가능한데 어떤 과자를 사든 여기 트레이드마크인 꽃다발을 든 소녀가 프린트된 예쁜 핑크색 포장지로 포장해주니 기대하시고 혹시 무슨 맛을 고를지 몰라 맛 먼저 보고 사가고 싶다거나 차 한잔하면서 쉬고 가고 싶은 여행객이라면 이렇게 한쪽에 준비된 카페를 이용하면 된다. 단 카페 이용 시간은 12시부터이니 참고하시고 쇼케이스에서 사서 들고 와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매월 새롭게 바뀌는 여기 카페만의 전용 달구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글쎄 이놈의 끝이 없는 한류붐 때문인지 한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동네에 못 본 사이에 아주 큰 한국 음식점 코너가 생겨버린 것이다. 메뉴는 설렁탕도 있고 순두부찌개에서 비빔밥까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었는데 혹시 여행하다 속이 느글거려 매콤한 음식으로 속을 꾹꾹 눌러줘야 할 타이밍이라면 또 이곳만한 곳이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의외의 동네에서 생각지도 못한 한글 간판과 이 안에 울려 퍼지는 K-팝의 노래소리를 들으니 왜 이렇게 마음이 심쿵하지? 게다가 옆으로 와보니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간편하게 포장해 갈 수 있도록 불고기 도시락부터 김밥에서 떡볶이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일본 여행 와서 굳이 한국
한국 음식을 찾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속 한번 꼭 눌러줘야 될 타이밍이라면 오케이? 자, 그럼 선로를 따라 다음 장소로 가볼 건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곳은 정말 의외의 곳이다. 전 세계에 맛있는 것만 모아놓았다는 음식의 셀렉트 숍인 디넨델루카가 글쎄 이 동네? 이 선로 끝에 있다. 뉴욕에서 소 마켓스토어로 시작해 한국에도 입점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뉴욕의 유명한 셀렉트 숍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모든 베이커리 제품들이 20-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들어서자마자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는 먹음직스러운 빵들 보이나? 보다시피 모든 빵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 사실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이유가 시간이 지난 빵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드는 공방이 함께 붙어있는 유일한 매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꾸운 빵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 먹을 수도 있고 셀렉트 숍인 만큼 베이커리 이외에도 디넨델루카 로고가 프린트된 각종 가방이라든지 텀블러, 잼, 그리고 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매장에서 구입한 빵은 이렇게 포장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홀에 준비된 뻥 뚫린 카페형 공간에서 빵과 음료를 즐기며 쉬고 갈 수도 있는 곳이다. 물론 야외 테라스에서 먹고 싶은 분은 나가서 먹어도 된다는 거. 네, 이제 디넨델루카에서 나오셨다면 바로 맞은편에 이 동네 현지인들의 힐링 공간으로 사용되는 키모냐 공원이라는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커다란 연못을 끼고 있는 멋진 공원이 나온다. 이 연못에서는 작은 보트를 빌려서 탈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의 여름 여행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덥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나무 그늘 밑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도쿄 시내에서는 구경하기도 어려운 이 보트를 타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로 보트를 타기 위해서는 여기 티켓 발권기에서 200엔짜리 티켓을 사면 되고 한 번에 30분 동안 탈 수가 있다. 물론 타기 전에 구명조끼는 꼭 입고 타야 하며 이용시간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니 꼭 메모하시고 평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네, 다시 하기대학 서구상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가 골목을 돌아볼까요? 6개의 얼굴을 가진 상가거리라고 불리우는 이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이다 보니 먹거리 체인점, 그중 국민 체인점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로컬 감성이 느껴지는 상가들이 질비해 있는 곳이다. 안으로 들어가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일반 먹거리 체인점 이외에도 일본의 국민 카페라고 할 수 있는 도토로 커피 체인점이라든지 여기 모닝 세트는 꼭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 여튼 한국에서는 인기가 그닥인 걸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일본에서는 이제 국민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글로벌 체인점인 이 KFC라든지 맞은편에 있는 맥도날드 같은 매장도 여기 서구상가 거리뿐만 아니라 반대편 동구상가까지 두세 개의 체인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스타벅스도 당연히 있고 스벅 또한 여기 서구상가 말고 동구상가에도 있다는 거.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스벅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도넛 가게인데 작은 가게임에도 SNS에서 정말 핫하게 뜨거운 곳이다. 예쁜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스미코 크러쉬라는 캐릭터 모양을 한 도넛을 사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스미코 크러쉬와 콜라보를 해 도넛을 판매하고 있는 프로레스테라는 도넛 가게인데 정말 이걸 어떻게 먹나 싶을 정도로 완전 귀여운 도넛들이 가득하다. 도넛 또한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 파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지만 여행하다 힘들어 달구리 하나 당기실 때 당 충전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지 않을까 싶다. 오케이? 다음은 여기에서 고개만 살짝 돌리면 되는데 바로 붕어빵 가게이다. 아이치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요네노야라는 붕어빵 체인점인데 붕어빵집이 체인점? 하고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붕어빵 체인점도 많고 여기 요네노야는 아이치현에서 꽤나 유명한 붕어빵집이다. 참, 일본에서는 붕어빵이 붕어가 아닌 생선 도미를 비유해 타이야끼라고 부르는데 일본이 이 주물을 처음 만들 때 도미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도미구이 타이야끼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팥을넣은 물고기 모양을 한 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번 먹어보면 그 소갈맹이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있다. 물론 계단 가격이 150엔에서 200엔대 사이로 한 것보다 좀 비싼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여름 중 방문하게 된다면 여름 한정으로만 나오는 이 시원한 흰야리 타이야끼를 꼭 한번 먹어보라고 추천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름에만 판매되는 얼음 빙수 즉 카키고오리도 함께 먹어보라고 추천. 싸구려 색소 맛이지만 여름엔 정말 이만한 별미가 없다는 거. 이렇게 상가거리를 발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아담하고 조그마한 동네 과일 가게라든지 동네 조그마한 슈퍼. 아참, 여기 마이바스켓도 슈퍼는 저번 지우가오카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으니 참고하시고 골목골목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식당에서 선술집까지 정말 도쿄 중심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로컬 감성이 팍팍 풍기는 동네 중 하나이다. 그러니 그런 여행이 고팠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둘러봐도 정말 후회 없는 동네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산보하듯 여기저기 구경하며 한 바퀴 돌다 보면 서구상가 거리는 끝나고 다시 하계대학 역사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이다. 네, 다시 역사로 돌아와 지금부터는 동쪽 출구 동구상가를 돌아볼 건데 이것 또한 깨알같이 알려드릴 테니 기대하시고 동구상가 거리는 나오자마자 이렇게 앞쪽 2층 건물에 야자수 간판이 있어 찾기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이 가게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그 맞은편 1층 건물에 있는 책방이 이번에 소개할 장소이다. 굉장히 낡아 보이는
있는 책방인데 맞다. 1928년도에 이 자리에 생겨난 책방으로 역사가 오래된 책방인 만큼 이 책방이 하계대학 상가거리의 얼굴이라고 한다. 책방의 이름은 큐오분도 쇼텐으로 동네 책방과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곳 책방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책방 바깥쪽에 이렇게 담배 가게가 붙어 있는데 일본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책방에서도 담배를 팔았었다고 한다. 지금은 편의점에서도 쉽게 담배를 살 수 있게 되어버려 한동안 담배 판매를 중단했었다고 하는데 동네 주민들의 생활에 다시 부활시켰고 그 뒤로 TV에까지 소개되면서 이제는 조금 유명해졌다고 한다. 혹시 어떤 담배를 파는지 궁금하시다면 한번 들러보실래요? 책방을 나와 몇 걸음 걷다 보면 예쁜 파란색 간판에 커피 냄새나 보이는 숍이 하나 보일 텐데 이곳은 칼디라는 식자재 수입 판매점이다. 커피를 비롯해 전 세계 수입하기 어려운 식재료, 과자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체인점인데 혹시 찾고 있었던 외국의 식자재 제품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도. 무엇보다 이곳은 커피나 와인에도 꽤 진심이어서 선물용 커피 원두나 와인을 사가기에도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류 붐 때문인지 한국 음식도 덩달아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 수입품 중 한국 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이다. 어때요? 뿌듯하죠? 또한 서양의 도서관을 염두에 디자인해 놓은 가게라고 하니 여행하다 잠시 덥고 힘들 때 음악 소리 들으며 시원하게 쇼핑하기에도 좋은 것이다. 이제 가게를 나오면 정면에 그 흔한 베개샵 다이소가 보일 텐데 이곳은 너무 규모가 작아 일단 패스하고 이번에 소개할 가게는 한국 분들에게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던 곳이었다. 스시 도시락만 전문적으로 판매되는 곳인데 이곳은 치오다 스시라는 체인점이다. 보통 여행을 와서 스시가 먹고 싶을 때 회전 스시 전문점을 갈 텐데 혹시 시간이 없을 경우 슈퍼나 편의점 도시락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스시 전문점에서 먹지 않는 이상 그 맛이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스시 도시락 전문점들은 갓 들어온 생선으로 바로바로 만들어 판매되기 때문에 동네에 이런 가게 하나쯤 생기면 정말 줄이 안 서는 날이 없을 정도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여행하시다 이런 가게를 발견한다면 호텔방에서 한 끼 정도는 오케이? 골목이 좁아 몇 걸음 걷지 않아도 구경할 곳이 정말 많은 거리인데 저기 보이는 드럭스토어, 아마 여행 와서 쇼핑할 때 돈키호테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 아닐까 싶다. 여기 드럭스토어는 마츠모토 키요미, 짧게 마츠키요라고 매년 일본 내 판매 랭킹 5위 안에 드는 드럭스토어이다. 뭐 물건이야 여성용, 남성용 화장품부터 각종 드러그 제품들, 웬만한 쇼핑 리스트에 메모한 물건들은 다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게다가 이곳을 나오게 되면 바로 앞에 또 다른 드럭스토어가 있으니 혹시 찾는 물건이 없었더라도 이쪽에서 오케이? 참고로 여기 산도라쿠 드럭스토어도 꽤 유명한 곳이라는 거. 다음으로는 여행하다 고기가 급 땡길 때 들르면 딱 좋은 곳인데 이키나리 스테이크라는, 해석하자면 갑자기 스테이크? 여튼 이 아저씨가 여기를 만드신 분이다. 처음에는 좌석이 없어 서서 먹는 컨셉으로 만들어져 불편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좌석이 생겨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게다가 고기의 가격이 그람당으로 책정되는데 기본 주문량이 150g 정도로 시작되기 때문에 내가 좀 한 고기 하는 사람이라면 400g 이상까지 추가 주문해서 먹을 수가 있다. 물론 우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한 고기 하는 1인이지만 미안하게도 오늘은 촬영이 끝나고 오케이? 이렇게 고기가 급 당겼다면 이곳이 정말 딱이겠지만 이렇게 상가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하고 있는 생각지도 못한 맛집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에 드는지 무작정 들어가서 먹어보는 것도 여행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다? 아닌가? 그런데 또 이게 재밌는 게 겉모습만 보면 대체 여기가 술집인지 밥집인지 헷갈리는 곳이 많으니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봐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의 대부분의 상가들이 낮에는 이렇게 런치를 팔다가 밤이 되면 홍등을 켜고 여기 골목밖까지 테이블을 내놓고 이자카야 골목으로 변신하는 가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게마다 개성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체 이 가게의 컨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혹시 여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가게는 아닌 건지, 가게 문을 열었다는 건지 닫았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곳에 맛집들이 숨어 있으니 가끔은 은혜 맡기고 아무 곳에나 들어가 보면 생각지도 못한 운명의 가게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소개할 곳은 이 골목에서 꽤나 오랫동안 장사하고 계시는 오니기리를 판매하는 가게인데 뭐라? 아쉽게도 오늘은 쉬는 날이었다. 사실 이곳은 그냥 쌀집이다. 여기 할머님이 이 가게 주인이신데 쌀집을 하면서 20년 넘게 오니기리도 만들어 팔고 있어 TV나 잡지에도 소개될 만큼 입소문이 난 곳이다. 일본에서는 오니기리를 오무스비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은 유기농 쌀로 만들어 맛 좋은 오무스비를 먹을 수 있는 곳이니 편의점 말고 할머니가 빚어준 오무스비 맛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여러분 여기 기억하시죠? 아까 말한 대로 일본의 국민 카페 도토루 커피 전문점이 이렇게 동구상가에도 있다는 거? 오, 그런데 중고 의류, 중고 액세서리 판매점, 그것도 명품 중고를 엄선해서 다루고 있다는 세컨드 스트릿이 이곳에도 있었네? 아하, 이제 오픈한 따끈따끈한 곳이라는데 명품 중고 가방, 의류에서 액세서리까지 다양하니 발품만 잘 팔면
정말 가성비 좋은 레어템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달구리 디저트 가게로는 마지막인 곳이다. 지금 저 앞에 있다는데 사실 최근 장사가 잘 되어 가게를 이전해버려 구글링으로 헤매고 있는 중이다. 찾고 있는 곳은 도넛 가게인데 오호, 바로 이곳이다. 히구마라는 도넛 가게로 이 거리에서도 SNS에서도 완전 핫한 곳으로 입소문이나 이곳 또한 TV에도 몇 번 소개된 곳이기도 하다. 우리들도 여기로 이전하기 전 가끔 들러서 사 먹던 곳이었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아저씨가 여기 주인장이다. 유명세만큼이나 SNS 홍보라든지 촬영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분인데 이 주인 아저씨는 원래 캐나다에서 살다가 어렸을 적 캐나다에서 자주 사 먹던 로컬 도넛 맛이 그리워 이렇게 직접 도넛 가게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맛은 플레인을 비롯해 초콜릿, 라즈베리, 그리고 계절 한정 하니, 마스카르보네 등 다양하니 입맛에 맞게 골라 먹으면 되고 그 맛은 또 매장에서 이렇게 직접 바로바로 튀겨주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지. 사실 이 가게 로고 디자인 또한 주인 아저씨가 다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하계대학에서 이곳만큼은 꼭 한번 들러보라고 완전 추천. 아참, 가게 안쪽으로는 앉아서 먹고 갈 수 있는 테이블 좌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집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가성비도 좋으면서 맛까지 좋아 기본 웨이팅은 30-40분에 점심시간 동안만 장사를 하는 가게이다. 어라, 근데 왜 줄이 없지? 설마 이곳도 주말에 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이곳이 오늘 우리들이 점심 먹을 곳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국물맛 시원한 이 심플한 카케 우동이라든지 국물은 없지만 따뜻하고 쫄깃한 우동 면발에 명란을 섞어 찌위에 찍어 먹는 이 카케 멘타이를 추천한다. 단 양이 적은 분들은 오오머리를 추가하거나 각종 튀김을 추가하면 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튀김만은 꼭 곁들여 먹으라고 추천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업시간과 휴일은 잊어버리지 않게 꼭 참고하세요. 아쉬운 마음에 메뉴판도 살짝 참고해드리니 이것도 참고.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하계대학역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뾰로롱. 네, 여기는 다시 하계대학역입니다. 오늘도 저번주 지우가 오카에 이어 토요코선의 두 번째 장소인 하계대학역을 소개해봤는데요. 이곳 또한 너무 넓은 곳이어서 나름 엑기스만 되는 곳을 골라 소개시켜드려봤는데 어떻게 여행 일정에 도움이 되었나요? 사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운데 더운 날씨에 점심도 실패하고 쫄쫄 굶은 상태라 우선 어디든 밥집을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여행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투리입니다. 네, 오늘의 여행지로 소개할 곳은 여기 다이카냐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하라주쿠의 오모테산토 명품거리가 부촌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다면 이곳 다이카냐마는 말 그대로 그냥 부촌입니다. 이곳 다이카냐마는 크게 3개의 거리만 알고 있다면 정말 깨알같이 구석구석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일단 먼저 빨리 출발해 볼까요? 오케이? 이곳 다이카냐마는 부촌이기도 하지만 이런 여유있는 부촌의 분위기가 좋아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다이카냐마는 이름에 산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대가 높아 도시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걷다 보면 꼬불꼬불한 골목길과 숲길도 많이 보이고 오르락내리락 언덕길도 많아 외지에서 온 여행객들은 길을 몰라 같은 곳을 빙빙 돌며 헤매기 정말 쉬운 곳이다. 자, 그럼 이 다이카냐마를 깨알같이 알차게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전에 말했듯이 다이카냐마는 정말 딱 3개의 거리만 알고 가면 된다. 먼저 다이카냐마역 5분 거리에 있는 티사이트 가든이라는 거리와 거리는 같은 5분 거리이나 다이카냐마역 반대에 있는 로드로드 다이카냐마, 마지막으로 티사이트와 로드로드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다이카냐마의 메인 스트리트인 하츠만 도울이 이렇게 3개의 거리이다. 여행 방법은 티사이트 가든을 먼저 가도 되고 로드로드 다이카냐마를 먼저 들러도 큰 상관없지만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메인 스트리트인 하츠만 도울이도 꽤 아기자기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쇼핑거리들이 많이 있는 거리이니 꼭 들러야 할 곳이다. 그럼 우리는 오늘 티사이트 가든부터 시작해 볼까요? 티사이트 가든, 일명 티사이트는 그냥 거리라기보다는 레스토랑과 여러 매장이 어우러진 라이프 스타일의 상업시설로 만들어진 아담한 타운이다. 그중 이곳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여기 보이는 쯔다야 서점이란 곳인데 다이카냐마에 오셨다면 꼭 둘러보라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스팟이다. 이곳 쯔다야 서점은 이름 그대로
그리고 서점은 서점인데 지금의 다이카냐마의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준 기념비적인 존재인 곳이다. 서점도 크게 3개의 건물로 각 테마에 맞게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안 보인다고요? 이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자유롭게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정갈하게 꾸며 놓았으니 여행하다 커피 한잔하며 쉬고 갈 수도 있고, 이곳이 또 의외로 사진도 잘 나오는 곳이니 베스트샷을 뽑기에도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서점의 외부뿐 아니라 서점 내부 또한 어떠한 책이든 자유롭게 골라 편안하게 앉아서 읽을 수 있도록 각 코너마다 다양한 인테리어로 조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쯔따야 서점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정 코너의 테마를 정해놓고 그 코너에는 책을 포함 여러 관련된 아이템을 진열해 판매하거나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책 옆에 관련된 제품을 두고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이다. 다음 특징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스타벅스인데 일단 따라와 보실래요? 쯔따야 서점 다이칸야마점의 스타벅스는 서점 건물 3동에 위치해 있는데, 쯔따야 서점과 스타벅스의 관계는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아니면 번가는데 바람 간다, 여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이다. 일본 여행 와서 일부러 일본 서점에 들릴 일이 없더라도 쯔따야 서점 내의 스타벅스만은 꼭 한번 들러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현지인들의 둘러싸인 이곳에서 스벅커피 한잔 하면 어때요? 여행하는 맛 나겠죠? 하지만 다이카냐마의 쯔따야 서점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이다. 여기서 잠깐, 가기 전에 잠깐 여행 꿀팁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올 때 많은 분들이 데이터 로밍을 신청하고 오는데요. 예전에 로밍 서비스에 비해 정말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중 우리 둘이는 이번에 핀 다이렉트의 로밍 패스라는 것을 이용해 보았는데요. 잠시만요. 보통 로밍 데이터는 인터넷을 검색해 최저가로 맞춰 오실 텐데요. 이번에 소개하는 로밍 패스는 지금까지 검색한 그 어떠한 로밍 서비스보다 비용이 정말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로밍 패스가 뭐냐고요? 네, 로밍 패스는 9,900원으로 1년간 전세계 로밍을, 그것도 무려 무제한으로 50% 할인받는 구독형 로밍 서비스입니다. 9,900원은 뭐고 구독형은 또 뭐냐고요? 네, 1년에 한 번 9,900원의 회원 가입만으로 1년 동안 전세계 로밍은 무조건 반값으로 할인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2만원짜리 데이터 로밍으로 일본에 오실 경우 이번 기회에 9,900원으로 로밍 패스를 구독하시면 만원의 데이터 로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같은 2만원에 오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가입 특전이 있어 완전 이득인데, 로밍 패스 가입과 동시에 다양한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밀크 코인을 받거나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년 동안은 쭉 반값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완전 이득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소개한 로밍 패스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자, 그럼 로밍 패스가 기존 통신사의 로밍보다 가성비가 어느 정도 좋은지 이 하나의 표로 감을 잡으세요. 통신 3사의 평균 로밍 가격은 5, 6만원 선입니다만 핀 다이렉트는 1만원 선으로 5분의 1 가격입니다. 게다가 로밍 패스를 구독하시면 거기에서 또 반값으로 됩니다. 하루에 데이터를 다 소진해도 384k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로밍 패스 구독을 위해서는 핀 다이렉트 앱을 설치한 후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는 이메일로 가입을 해보았는데요. 이메일과 비밀번호, 이름, 핸드폰 번호로 입력하시고 서비스 약관에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로밍 패스 구독은 아주 간단한데요. 로밍 패스 가입하기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구독한 로밍 패스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고 로밍 데이터 양을 선택한 후 주문하기를 클릭, 이심 또는 유심을 선택한 후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를 모두 확인한 후에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유심으로 구입했다면 유심 카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이심으로 구입을 했다면 데이터 로밍 주문 정보 내 주문서 보기에서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이용하여 자신만의 스마트폰에 로밍을 설정하는 방법은 정보란을 참고하세요. 특히 여기 일본에서의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라서 불편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만 이용해도 다른 통신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1년 동안 쭉 반값으로 로밍이 가능한 로밍 패스였습니다. 그럼 우리들이도 로밍 패스와 같이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 다이카냐마 여행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곳, 바로 이 쉐어 라운지라는 곳이다. 이곳은 오피스 기능을 겸비한 라운지로 얼뜻 보면 공항 라운지와도 무척 닮아 보이는 공간인데, 개인용 오피스 작업 공간으로도, 간단하게 미팅을 하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그리고 조용하게 혼자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자리마다 콘센트도 있어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가능하다. 뭐니뭐니 해도 이곳의 최대 장점은 무제한으로 갖다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여기 스낵바이다. 각종 신선한 과일 주스와 수시로 교체되는 깔끔한 잔도 준비되어 있고, 그 외에도 곡물 중심의 무거운 시리얼이나 알록달록한
있지만 여튼 너무나도 예쁘면서도 맛있어 보이는 시리얼들, 그리고 가볍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빵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퀄리티들이 호텔 조식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그 외에도 커피는 물론이고 커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쿠키나 초콜릿, 그리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곳은 알코올도 준비되어 있어 바의 용도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종류가 참이슬? 여튼 3개의 병맥주부터 종류별 와인, 심지어는 크래프트 맥주까지 준비되어 있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실 수가 있다. 오늘이 평일인데도 이렇게 현지인들로 붐비는 거 보이나? 그런데 이것들 모두가 공짜냐고? 에헤이, 그럴 리가. 기본 요금이 1시간에 1,500엔인데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 각각 비슷하니 여행 와서 커피 한 잔하며 핸드폰 충전도 하고 간단한 노트북이나 SNS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공간이다. 참고로 알코올은 기본 요금 1시간에 2,000엔부터 시작하니 참고하세요. 네, 계속해서 T사이트의 두 번째 스팟입니다. 두 번째 스팟은 여기 쯔따야 서점 2동과 3동 사이로 걸어가면 되는데요. 바로 저기 지붕이 빼꼼 보이는 저곳이다. 이곳이 T사이트의 쯔따야 서점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 바로 아이비 플레이스라는 카페이다. 특히나 여기 보이는 야외 테이블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공간인데 다이카냐마 대부분의 매장들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오픈을 하는 거에 비해 이곳은 아침 8시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방문할 여행객들이라면 이곳에서 모닝을 하면서 다른 매장들이 열리는 것을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브런치 타임이 끝나고 잠시 쉬는 브레이크 타임인데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시작되는 카페 타임은 평일과 주말 시간대가 다르니 오실 분들은 꼭 메모해 두시고 자세한 정보는 정보란을 참고하세요. 다음은 T사이트의 마지막 스팟이다. 쯔따야 서점 바로 옆에 붙어있는 프린츠라는 이탈리아 베이커리점이다. 이곳은 이탈리아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무려 스타벅스 리저브 커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장인들이 모든 빵을 수작업으로 만들어낸다는 이곳은 깔끔하게 오픈형 주방으로 되어 있어 시간대마다 바뀌는 메뉴들로 관광객들은 물론 이곳 동네 주민들에게도 무척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현지의 빵을 즐기며 맛난 커피 한 잔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들러보세요. 네, 다음은 다이카냐마의 두 번째 거리인 다이카냐마의 메인 스트리트 하츠만 토우리이다. 여기서 잠깐! 하츠만 도우리를 가기 전에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인기 스팟 한 곳 들렀다 간다. 위치는 방금 전 소개했던 쯔따야 서점 건너편에 있는데 빌라 아소. 이곳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 미켈란젤로와 이탈리아 요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스토란토 아소가 함께 운영되는 곳이다. 이곳은 원래 쇼와 초기에 지어진 저택이었다는데 지금은 이렇게 카페와 음식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 공사로 한동안 문을 닫았었다가 올 9월에 다시 리뉴얼되어 재오픈되었는데 유럽 스타일의 분위기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곳이니 이것 또한 인기 여행 스팟으로 추천한다. 자, 그럼 다이카냐마의 두 번째 거리인 메인 스트리트 하츠만 도우리이다. 사실 하츠만 도우리는 그림처럼 일직선으로 쭉 뻗은 거리는 아니고 꼬불꼬불 오르락 내리락 잘못하다가는 헤매기 딱 쉬운 곳이다. 헤매지만 않는다면 골목골목 꽤 예쁘고 아기자기한 인기 스팟들을 볼 수 있는 매우 유니크하면서도 매력적인 거리이다. 그러니 시간 낭비 없이 제대로 헤매지 않고 여행을 즐기시려면 우리 둘이가 알려드린 스팟들을 구글에 입력해 두었다가 구글 지도를 따라 잘 찾아가세요. 자, 그럼 이곳 하츠만 도우리에서 추천할 만한 첫 번째 여행 스팟으로는 여기 바글바글 모여있는 사람들 보이나? 이곳은 넘버슈가라는 캐러멜 전문점이다. 마치 작은 공방같이 생긴 아담한 크기의 가게인데 여기 보이는 넘버원 바닐라 맛을 시작으로 12번 흑설탕 맛까지 12가지의 캐러멜의 맛이 다 다른 맛이다. 또한 이곳의 모든 재료들은 향신료, 착색료, 산미료 등의 불필요한 것들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본인의 먹거리로도 선물용으로도 골라가기 좋은 곳이 아닐까 싶다. 취향에 맞게 낱개로 골라서 사갈 수도 있고 8개를 예쁜 케이스에 넣어 사갈 수도 있고 특별히 제작된 엄청 기다란 캐러멜도 있으니 오시기 전에 꼭 참고하세요. 다음은 캐러멜 가게 맞은편에 있는 아페스라는 편집샵으로 꼭 추천 스팟이라기보다는 이 매장은 남성 아이템만 취급하는 곳으로 잘은 모르지만 꽤 많은 매니아층이 있는 브랜드라고 한다. 입구부터가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인데 사실 우리 둘이는 잘 모르는 분야이긴 하나 나름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걷다 보면 바버 같은 대형 편집샵이라든지 좁은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나타나는데 이 좁은 골목 사이에 추천하고 싶은 두 번째 스팟이 있다. 바로 일본의 테누구이 전문점 카마와누. 테누구이는 일본 전통 수건의 한 종류인데 기모노를 만들고 남은 옷감으로 수건을 만들던 게 유래라고 한다. 당연히 지금은 남는 천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수건이나 도시락용 보자기라든지 책커버나 선물용 박스를 담을 수 있는 수건, 그리고 아기용품 등등 귀여운 것들이 잔뜩 있으니 남들과 다른 유니크한 선물용 잡화점을 찾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다음 스팟으로는 카레 전문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요즘은 해가 짧아져 지금이 5시인데도 이렇게 금세 거리가 어두워지니 가을이나 겨울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여행 일정을 짜실 때 꼭 참고하세요. 자, 이번에 소개할 카레집은 그리조라는 식당이다. 원래 카레 전문점은 아니고 식사와 술을 함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당인데 런치타임에 판매되는 카레가 꽤 맛있다고 입소문이나 점심시간대는 줄 서서 먹을 정도로 현지인들로 가득 차는 곳이다. 바로 이분이 그 맛있는 카레를 만드는 셰프라고 한다. 오스스메노 메뉴 とかありますか？これはランチのはい。カレー、ステーキライスステーキライス？が人気です。 물론 저녁에 와도 그 맛 어디 안 가겠지만 셰프 본인도 추천할 만큼 런치 카레가 완전 맛있는 곳이니 여행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참고로 이곳은 핫지만 도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소개할 거리인 로크로드와 더 가깝게 붙어있는 곳이니 자세한 위치는 정보란을 참고. 자, 다이카냐마의 마지막 거리 로크로드이다. 경사가 있는 언덕길을 조금만 참다 올라가다 보면 건물 벽면에 크래프트 비어라고 쓰여져 있는 건물이 보이는데 바로 이곳이 로크로드의 첫 번째 추천 스팟 스프링밸리 브러리 도쿄이다. 일본의 기린 맥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맥주 양조장인데 저 위에 보이는 양조장에서 방금 만들어진 신선한 크래프트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단 맥주의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마셔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샘플러 6종이 있으니 하나씩 마셔보고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 추가로 주문하면 된다. 잔당 100ml 정도씩 채워져 있어 6잔을 다 마시면 캔 2개 정도 되는 양이니 쬐끄만한 잔이라고 꼴짝꼴짝 마셔대다간 큰일 납니다. 가격 또한 살짝 알려드리니 이것 또한 장거 어때요? 한 잔 땡기시죠? 다이카냐마의 마지막 거리인 여기 로그로드는 길쭉한 부지에 방금 전 본 스프링밸리 브루어리를 시작으로 총 5개 동의 세련된 가게들이 질비해 있다? 아니 질비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점들로 꽉 채워져 있던 이 거리는 아쉽게도 코시국 기간 동안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현재는 1동 스프링밸리 브루어리 도쿄와 3동 그리고 마지막 5동 가든하우스 크래프트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스팟인 5동 가든하우스 크래프트로 가볼까요? 처음에 소개한 티사이트에 카페 아이비 플레이스가 있었다면 여기 로그로도에는 카페 가든하우스 크래프트가 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모닝이나 브런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가 지는 늦은 시간대까지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과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보다시피 야외 테라스에서 먹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곳 또한 아침 일찍 8시 반부터 가게 문을 여니 다이카냐마 여행을 여기 로그로드에서 시작하는 여행객들이라면 이곳에서 모닝 세트를 즐기면서 다른 가게 문 여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여행의 꿀팁이 아닐까 싶다. 아참, 이곳은 커피를 포함한 기본적인 카페 메뉴와 시간대별로 다양한 빵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 보이는 달달한 앙금과 짭조름한 버터를 바삭한 바게트 빵이 감싸고 있는 이 레드빈 버터 바게트를 꼭 드셔보라고 완전 추천한다. 네, 오늘 준비한 다이카냐마의 인기 스팟은 여기까지인데 끝내려고 보니 기껏 일본에 여행 왔는데 너무 유럽한 먹거리들만 소개한 것 같아 맛집 딱 한 곳만 더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둡지만 저기 보이는 저곳인데 다이카냐마에서 밥맛이 좋기로 소문이 난 이신이란 일본 가정식 전문점이다. 저녁은 꼭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고 런치는 선착순으로 줄 서서 먹어야 하니 참고하시고 특히 가마솥으로 지은 밥을 손님에게 제공해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추천 메뉴로는 돼지고기 조림과 고등어 구이 정식이 제일 유명하니 일본 가정식을 좌시고 싶은 분들은 일본 여행 와서 점심 한 끼 정도는 이런 곳에 와서 먹어보는 것도 완전 추천한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은 해가 짧아져서 금방 어두워지니 어디를 여행하시든지 시간을 꼭 염두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토리입니다. 네, 여기는 카와고에라는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도시여행자? 그게 아니면 도시여행이 너무 뻔해서 싫다? 카와고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이다. 혹시 카와고에가 너무 동떨어진 곳이 아닐까 걱정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곳은 도쿄 관광지로 그 유명한 이케부쿠로에서 30분, 보통 도쿄 주요 관광지에서 1시간 이내이면 올 수 있는 곳으로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면 다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지 않으면서도 지대로 된 갬성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담한 크기의 마을이다. 도쿄 근교에서는 도시를 떠나 여행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우리 둘이가 엑기스만 되는 곳을 깨알같이 골라 알려드릴 테니 메모할 준비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제일 먼저 추천하는 스팟은 저 앞에 우뚝 솟아있는 토키노카나라는 때를 알리는 종이다. 이 스팟을 제일 먼저 추천하는 이유는 이 때를 알리는 종이 여기 카와고의 심볼이기 때문이다. 이 종은 과거에 종지기가 하루에 4번 종을 울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종이 울리는 시간이 다가오면 종소리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하다. 지금은 물론 종지기는 없고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나름 이곳이 400년 전에 만들어져 현재가 4대째라고 한다. 이 거대한 탑 밑으로 통과해 넘어가면 뒤쪽 너머에 아쿠시라는 신사가 나타나는데 관광객들은 이곳까지는 알지 못해 패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여기 때를 알리는 종을 보고 난 후 소원을 빌고 가는 필수 코스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 다음 스팟으로는 때를 알리는 종 바로 옆에 붙어있는 스타벅스 카와고에 지점이다. 보다시피 다른 스타벅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인데 카와고에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곳이라고 한다. 들어와 보면 기둥 없이 넓게 뚫린 공간과 양쪽 벽면을 장식한 고풍스러운 그림들이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정원식으로 야외 테라스를 꾸며놓아 그곳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나와 보실래요? 다만 오늘같이 무지 더운 날에는 실내에서 마시는 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는 거 오케이? 자, 이제 커피 한잔 했으면 슬슬 달구리 하나가 생각날 시간일 텐데 카와고에가 또 고구마칩으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하다. 참, 먹기 전에 이렇게 스벅을 뒷배경으로 두고 찰칵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건 고구마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것인데 그냥 먹으면 바삭하긴 한데 생각보다 튀긴 고구마가 그렇게 달지는 않네. 그래서 이렇게 생크림이나 메이플과 같은 달달한 소스를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는데 이건 꼭 주문해서 먹어야 한다. 왜냐고? 소스는 공짜. 지금 걷고 있는 바닥에 알록달록한 돌 보이나? 사실 이건 돌이 아니라 유리인데 이렇게 색색의 유리가 박힌 돌포장길이 쭉 깔려있는 이곳은 과자골목이라고 불리는 카시아 유오코초라는 거리이다. 전통 과자를 파는 거리로 자그마한 골목상가이지만 의외로 꽤 번화한 쇼핑거리이다. 과자골목이라는 이름답게 사탕 등 다양한 전통 과자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 먼저 이곳이 세공사탕으로 그 유명한 엿츠리크 제가라는 사탕 과자 전문점이다. 장인이 직접 만들어 팔고 있는 곳이라는데 일본 여행 시 이런 사탕 한 번쯤 본 적 있죠? 못 봤나? 여튼 이런 사탕을 만들어 파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종류가 너무 많아 뭘 골라야 할지 모른다는 게 단점? 여튼 사탕 다음으로 이 과자 골목에 명물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 95cm 길이를 자랑하는 후 과자이다. 가격도 저렴하고 유명하지만 어느 상가에 가나 살 수 있는 과자이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 카와고에는 전통거리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스위트한 디저트나 군것질 거리로도 유명한 거리이다. 이곳은 레모네이드 전문점으로 체인점인데 먼저 달달하고 시큼한 소다 맛을 좋아한다면 이 소다 레몬 에이드를 소다 맛보다는 시원한 아이스를 먹고 싶은 분이라면 이렇게 여름이면 길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얼음 빙수를 추천한다. 사실 일본은 너무 더워 여름 여행이 좀 힘든 편인데 이렇게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하루 종일 아이스 군것질을 주구장창 먹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사진 찍기도 좋을 만큼 예쁘고 맛난 것도 많겠지만 그냥 길거리 가다 눈에 들어오는 아무 가게나 들어가 여행을 즐기는 이런 소소한 먹과 맛을 즐기는 것도 진정한 자유여행의 맛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말이다. 그럼 우리도 이제 밥 먹으러 고! 여기 카와고에는 길거리 군것질 외에도 관광지이다 보니 맛집이 참 많은 편이다. 그중 우리들이가 소개하는 로컬 맛집으로는 여기 추나추동 슌가스도라는 우동집인데 점심시간에 문을 열고 문도 일찍 닫는 편이니 오시는 분은 꼭 참고하세요. 메뉴로는 면 요리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튀김 세트가 주 메뉴인데 사실 여기가 맛은 좋은데 단점이 일찍 문을 닫아서 그런가 재료가 금방 소진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주문이 안 되는 메뉴도 종종 있다는 말이다. 여튼 둘이가 주문한 건 시원한
카키 우동과 튀김 세트, 그리고 우리는 덥더라도 이열치열이라며 뜨끈뜨끈한 카키아게면과 튀김 세트. 먼저 이 츠기면이라는 것은 면발에 소스를 묻혀 먹는다 라는 느낌으로 면발을 소스에 담궈 먹는 음식이다. 카츠오부시로 우려낸 간장 베이스의 이 쯔유 소스에 감칠맛을 더해줄 재료들을 넣어 잘 섞으면 되는데, 이 쫄깃쫄깃한 우동 면발을 소스에 담가 호로록 먹기만 하면 된다. 어때요? 구친돌주? 이 집이 또 이 튀김이 예술인데, 이 촉촉함이 느껴지는 바삭한 소리 들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튀김만은 꼭 먹어보라고 추천! 반대로 뜨끈뜨끈한 우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국물 진해 보이는 카케 아게면을 추천하는데, 워낙 국물 베이스가 맛있는 집이어서 사실 그 어떤 것을 먹어도 웬만하면 다 맛있는 집이니 주문할 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카와고에를 여행하다 보면 여기 쿠라즈크리노 마치나미라는 메인 도로를 수도 없이 지나다니게 될 텐데, 저기 앞에 나란히 있는 검정색 기와 지붕의 건물들이 과거 반복되는 대화재에도 살아남은 몇이 안 남은 카와고에의 상징이 되는 건물들이라고 한다. 두껍게 느껴지는 벽과 무겁게 보이는 지붕들은 벽에 회반죽을 발라 건조시킨 건물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잘은 모르겠고 다른 건물들은 다 불타 없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 보이는 쿠라즈크리 30여 채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카와고의 여행지를 검색해보면 썸네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자, 지루할 수 있는 마을 역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장소로 출발! 이곳은 무로마치 시대에 만들어진 레인케이지라는 유서 깊은 정통 사찰이라고 한다. 이것 또한 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손 한번 씻어주는 게 예의라는 거. 여튼 이 사찰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서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는데, 바로 본당 옆으로 세워놓은 오빈주르 사마라는 새빨간 모습을 한 스님이다. 여기를 방문하는 현지인들은 이 빨간 스님의 여기저기를 쓰다듬기 시작하네. 아, 지분가 이따이 도코로. 아하, 이 오빈주르 사마는 참배자가 그 몸을 만지게 되면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어디 아픈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문질러 보는 거 오케이? 자, 그럼 건강도 챙겼으면 우리 또 군것질하러 가볼까요? 이젠 군것질거리로는 이곳이 마지막인데, 이곳은 야끼토리로 완전 유명한 집이다. 스미비로 구운 야끼토리인데 길을 걷다 이놈의 숯불구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곳이다. 숯불향이 깊게 배인 육즙 가득한 닭고기에 잘 구워진 파향까지 더해져 맛의 풍미를 더해주는데,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맛을 달짠 베이스의 미소타레가 정말 잘 잡아주고 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맛에 가격까지 저렴해서 현지인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곳이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 집만은 꼭 둘러보라고 완전 추천! 스팟으로도 이곳이 오늘의 마지막 스팟이다. 200여 미터 정도 되는 복고풍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거리는 다이쇼 로망 유메라는 상가거리이다. 이렇게 전선 하나 보이지 않는 탁 트인 하늘과 기와 지붕을 하고 있는 운치감 도는 이 레트로한 거리 분위기 때문인지 지금도 TV나 영화 촬영의 로케이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카와고의 상가들은 대부분 일찍 문을 닫기 때문에 해질녘인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장사를 끝내거나 끝날 준비를 하는 점포들이 대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람 한적한 이 시간대가 이 거리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시간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하다. 게다가 상가거리가 끝나는 지점에 나름 거리 풍경에 잘 스며드는 현대식 상가가 하나 보이는데, 이곳은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파는 선물 가게이다. 그러니 여행 와서 기념품 하나 사가고 싶은 여행자라면 이곳을 둘러보는 것도 어떨까 싶다. 사실 모처럼 카와고에까지 와서 그냥 가기 뭔가 좀 아쉽거나 인생샷이라도 하나 건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맨 처음 소개했던 스팟 이 때를 알리는 종에서 야경 사진을 꼭 찍고 가라고 추천한다. 이 때를 알리는 종을 두고 어느 각도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아마 미칠 듯한 인생샷을 건지게 될걸. 게다가 그 옆에 있는 스타벅스 야경 보이나? 또한 아까 말한 대로 카와고의 메인 도로에 있는 점포들은 이른 저녁이 되면 다 문을 닫지만, 저녁이 되면 비로소 현지인 단골 손님을 받기 위한 점포들이 하나둘씩 불을 켜기 시작한다. 골목에 있는 작은 주점들도 하나둘씩 홍등을 켜기 시작하면서 낮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카와고에가 시작되는데, 늦게까지 머물기 어려운 여행자라면 꼭 사진으로라도 이 미칠 듯한 카와고의 분위기를 꼭 남겨가기를 추천한다. 혹시 그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영상 뒤에 카와고의 야경 영상을 준비해 두었으니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었으면 한다. 여러분, 오늘 카와고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유용한 여행 정보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모두들 안녕!